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를 벌써 오늘로써 18강째를 하고 있어요. 매번 되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느새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셔가지고 저도 조금 하는 좀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일단 독일어 문법 썸타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20강을 목표로 일단 제작을 했던 강의고,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은 항상 그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이 동영상 밑에도 설명란이 붙을 거예요. 거기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파일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그 스크립트를 첨부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해서 미리 한번 스크립트를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강의만 들으시더라도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덕분에 그래도 저도 틈틈이 뭐라고 할까 이거 올리는 맛이 좀 나거든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뭐 그럴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냐마는 되도록이면 다운받지 마시고, 유튜브를 강제로 다운받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있는데 되도록이면 유튜브에서 봐주시고, 그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이게 몇 분이나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도록 유튜브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강은요,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했던 문장들 중에서 특히나 부정문과 의문문 두 가지 파트를 복습하는 컨텐츠를 꾸며봤어요. 두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고 또 복잡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파트를 오늘 한꺼번에 복습을 하고, 또 19강에 가서 연습 문제 같이 풀고 20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늘 그랬지만 긴장하거나 뭐 특별히 어려워할 만한 거 없겠죠? 여러분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죠. 그때 제가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칭 대명사의 변화라든가 정관사 부정관사의 격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공부했던 이유가 점점점 증명이 다 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Ich habe einen Tisch라는 걸 봤을 때, 자, haben 동사라고 하는 거 요걸 보는 순간 얘는 동사 원형이 haben이구나 라는 걸 반사적으로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영어든 독일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알파벳권 언어에서 문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주어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모든 건 동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서술어죠. 서술어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풀어주는 게 바로 서술어이기 때문에. 자, 하벤 동사가 나왔어요. 자, 하벤 동사는 얘는 그럼 동사를 분류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첫 번째, intransitive,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게 있었고, 자, 필요하다 하면 뭐가 있었어요? 나티프만 필요하는 게 있었고, 아쿠사티프만 필요하는 게 있었고, 나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 필요한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사인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꽤 여러분 복습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문장이 존재한다. 다섯 가지의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가지 동사죠. 다섯 가지 형태의 동사 때문에 다섯 가지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시면 한 4강 정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은 동사는 어떤 동사였냐면 그 뒤에 항상 아쿠사티프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다라는 걸 우리가 누차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아쿠사티프가 와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아이넨티시가 와 있죠. 자, 아이넨티시 얘가 아쿠사티프란 얘기인데 아쿠사티프일 때 아이넨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이넨 할 수 있는 건 아쿠사티프 아이넨 요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아이넨, 아쿠사티프 아이넨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남성 명사밖에 없죠. 기억하시죠?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아이넨. 자, 여성은 어떻게 하죠? 아이네, 아이너, 아이너, 아이네. 중성은 참고로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아인 해가지고 중성과 여성은 노미나티프하고 아쿠사티프가 동일한 형태를 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넨티시 했으니까
아하, 티쉬 이 녀석은 der 티쉬 남성 명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자, 티쉬의 뜻은 뭐죠? 바로 영어의 table. 그렇죠. 책상이죠, 책상. 그리고 여기다가 sn 동사에 그 머리를 붙여서 stish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식탁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먹는 책상이니까 stish.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던 거 이런 식으로 뭐 있을 때 합성 명사가 등장하면 합성 명사는 독일어는 다 붙여 쓴다 그랬죠.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합성 명사 성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맨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결정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티슈 책상이 der 티슈 남성임을 얘기했으니까 s 티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남성이겠죠. 요렇게 남성 명사 s 티슈 요거는 식탁입니다. 식탁.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모두의 닉네임 슈라입티슈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슈라입티슈. 자, 슈라입티슈는 말 그대로 슈라이벤이라고 하는 글 쓰는 거죠. 슈라이벤 무언말 쓰는 거. 이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Schreibtisch. 그래서 얘는 책상입니다. 책상. 공부하는 곳. 책상. Esstisch는 식탁. 그리고 그냥 티슈는 전반적인 테이블이라고 생겨먹은 거 다 그냥 티슈라고 부르면 돼요. 자, Schreibtisch도 당연히 남성이겠죠. 왜? 맨 뒤에부터는 티슈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거 다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라고 믿겠습니다. 저를 좌절시키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의문만 들어봅시다. 나는 책상 하나가 있어요. 나는 책상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책상 하나 있니? 라고 너는 책상 하나 있니? 너 어떻게 해서 너, 두죠, 두. 너는 책상 하나 있니? 혹은 당신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Z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대문자 Z.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haben 동사죠. haben 동사가 do일 때 어떻게 변하죠? do일 때 do. 자, ich habe do일 때 어떻게 변하죠? du hast죠. du hast. 기억하시나요? 그다음에 sie일 땐 대문자 sie 당신일 땐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사실상 동사 원형과 그대로인 haben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니까 einen Tisc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평서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du hast 여기서 du hast einen Tisch가 될 것이고 sie haben einen Tisch가 될 것이고 이렇게 요 관계는 지금 이해하신 거죠? Ich habe에서 du hast 그리고 sie haben 그래서 du hast einen Tisch, sie haben einen Tisch.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 의문문이었죠. 자, 의문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뒤로 넘어가든지 동사 앞으로 오든지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du hast einen Tisch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hast를 앞으로 빼서 hast du 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거 einen Tisch 하면 되겠죠. einen Tisch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Fragezeichen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hast du einen Tisch? 자, 여기서도 hast du 하지 말고 hast du 자연스럽게 읽으라 그랬죠. hast du einen Tisch? 책상 있습니까? hast du einen Schreibtisch?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ast du einen Esstisch?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hast du 자, 그럼 이번엔 존칭으로 봅시다. Sie haben einen Tisch였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여기서는 haben Sie 하면 되겠죠. haben Sie einen Tisch? haben Sie einen Tisch? 책상 있으세요? haben Sie einen Tis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aben Sie einen Esstisch? 식탁 있으세요? haben Sie einen Schreibtisch? 책상 있으세요?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 만들 때는 사실은 대답이 ich habe einen Tisch, ich로 대답했으면 질문은 du였을 수도 있고 the였을 수도 있겠죠. 사실 두 가지로 만들면 hast du einen Tisch? 혹은 haben Sie einen Tisch?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일시정지해서 적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왜 이렇게 지우개가 작아진 것 같죠? 이거보다 옛날에 컸던 것 같은데 한꺼번에 쑥쑥 지워졌던 것 같은데. 자, ich habe ein Buch. 자, haben 동사 다음에는 아쿠사티브가 온다. 아쿠사티브일 때 ein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었죠? ein, eines, einem, ein 해서 중성명사, 그러니까 das Buch 있죠. 얘는 중성명사. 지금 제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빠를 수 있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는 상황은 아니어야 됩니다. 말은 제가 원래 빨라서 이게 제가 조심은 한다고 하는데 점점 빨라질 거예요. 자, ich habe ein Buch 요것도 한번 바꿔봅시다. 자, 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럼 너는 책 한 권 있니? 혹은 당신은 책 한 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너일 때 어떻게 쓰면 되죠? Du hast였죠? 우리 좀 전에 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볼 거 없겠네요. Du hast거나 Sie haben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 돼요? 나머지 거 그대로 여기다가 ein Buch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녀석들이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Hast du ein Buch 해놓고 Fragezeichen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Hast du ein Buch 책 한 권 있니? 혹은 Haben Sie ein Buch 책 한 권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ast du ein Buch? 혹은 Haben Sie ein Buch? 자, 참고로 haben Sie 할 때 이거 haben Sie 할 때 Sie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지금 존칭이기 때문에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haben Sie ein Buch 할 때 Sie 대문자로 쓰는 거 꼭 잊지 마실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h habe eine Katze. 자, Katze가 뭐죠? Katze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Katze, Katze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die Katze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개는 der Hund라고 해서 멍멍이는 der Hund 이렇게 말합니다. Hund와 Katze, der Hund, die Katze 이렇게 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이렇게 die Katze, der Hund 이렇게 씁니다. 자, Ich habe eine Katze. 저는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Du hast, du hast 요거 써놓고 그리고 Sie haben 요렇게 Sie haben 요렇게 두 개를 놓고서 eine Katze 자리가 없으니까 요렇게만 쓰겠습니다. eine Katze 요렇게죠.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녀석들하고 요 녀석들이 두 개가 서로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Hast du eine Katze? 하고 Fragezeichen 물음표 Haben Sie eine Katze?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고양이 있으세요? 고양이 기르세요? 이렇게 Hast du eine Katze? 너 고양이 있니? 고양이 키우니? Haben Sie eine Katze? 혹시 고양이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Ich habe eine Katze에서 hast du eine Katze? 혹은 Haben Sie eine Katz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의문문이죠. 자,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부정문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바로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독일어 nicht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붙이느냐? 바로 부정하고자 하는 거 그 바로 앞에다가 기본적으로는 nicht를 붙이면 성립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특히나 부정관사를 만나면 ein, 뭐 ein의 이런 것들 이런 부정관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nicht 다음에 바로 부정관사가 나오면 바로 요 두 녀석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kein이 된다 그랬죠. kein. nicht와 ein이 만나서 kein 하게 되고 이 녀석은 그냥 부정관사 변화와 동일하게 eine 쌓이는 einen 하는 거와 동일하게 그냥 kein으로만 바뀌면 된다. 그리고 의미는 nicht. 그래서 not이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ich habe einen Tisch니까 ich habe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ich habe 나는 I have죠. Ich habe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nicht einen Tisch니까 어떻게? nicht einen Tisch, nicht einen 이렇게 하고 Tisch죠. 이렇게 원래대로 하자면 나는 nicht einen Tisch, 난 책상 없어요. 그러니까 nicht einen을 그래서 이제 합치는 거죠. 어떻게 쓰면 돼요? Ich habe 난 책상 없어요. Ich habe keinen Tisch 이렇게 되겠죠. Ich habe keinen Tisch. 저는 책상 없습니다. Ich habe keinen Tisch. 그리고 ich habe 모두 하면 돼요. 뭐 keinen Esstisch라든가 ich habe keinen Schreibtisch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 요건 아주 간단하죠. 자, ich habe ein Buch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사실 어떻게 쓰면 돼요? ich habe 다음에 어떻게 부정하죠? ich habe kein Buch 하면 되겠죠. ich habe kein Buch 나는 책 없어요. ich habe kein Buch 하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없어요. ich habe 어떻게 쓰면 돼요? keine Katze. keine Katze 이렇게 쓰면 되죠. keine Katze. 자, 부정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부정관사가 보이면 자, 참고로 부정관사, 정관사 할 때 그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즉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불특정 대상이다라는 의미에서 부정관사로 말을 한 거고 지금 이 부정문 만들기라고 할 때 이게 nicht가 만드는 건 이거는 영어의 not, 정말 아닌 거 그걸 만드는 거니까 의미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번에 의문문 만들기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Ich lese ein Buch. 자, ich lese ein Buch. 자, lesen 요거 여러분들 칼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불규칙하죠?
ich lese du 다음에 어떻게 lest 아니잖아요. du liest잖아요. 자, 이거 형태 변화 모르시면 이 전 그 한 3강쯤 전일까요, 아마? 3-4강쯤 전부터 lesen 동사 제가 복습했으니까 그때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ich lese ein Buch. 나는 책 한 권을 읽어요. 자, 너는 책 읽니? 혹은 당신은 책 읽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너는 혹은 당신, 두와 뭐가 있죠? 당신 땐 Z가 있죠. 대문자 Z. 요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건 존치이고, 요거는 그냥 평서체, 그냥 반말, 쉽게 말해서. 자, 참고로 이 Z라는 게 우리말의 존댓말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전부 Z를 쓰냐? 그건 아니에요. 자, Do와 Z의 차이점은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의 친밀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80 거의 다 되신 교수님한테 do를 써요. 아니 무슨 5, 60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무슨 do를 쓰느냐. 어떻게 너가 되느냐. 근데 그게 우리말로 반말의 너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do를 쓰는 겁니다. z를 쓰면 일단 존중, 존칭의 의미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거리가 일정 이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고 나면 성인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Z를 쓰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그냥 어린애들이고 뭐고 그냥 가볍게 do를 쓰는데 뭐 그런 식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ich lese ein Buch에서 자, do일 때 lesen 동사와 se일 때 lesen 동사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래서 동사, 불규칙 동사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lesen 동사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 의문문을 만들 길이 없어요. do로 주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Z는 상관없죠. 왜? 존칭 Z나 복수형 Z일 때 어떠니까 동사가 사실상 원형 그대로잖아요. 왜? 에 n을 떼고 에 n을 다시 붙이니까 그대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Sie lesen ein Buch 하면 되겠죠. Sie lesen ein Buch 그녀의 당신은 책을 읽습니다. 그녀라면 여기가 lesen이 아니라 least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거 스펠링 지금 모르시는 분은 빨리 뒤에 가서 찾아가지고 이거 써 넣으세요.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이거를 다 써드리니까 그냥 보고 끝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안 써드려 보려고요.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lesen 동사. Sie lesen ein Buch. 자, 그럼 요걸 당신을 가지고 의문문 완전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lesen Sie 읽으십니까? lesen Sie 해놓고 뒤에다가 ein Buch 하고 뭐 하면 돼요? 물음표 이렇게 해서 lesen Sie ein Buch 책 읽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lesen Sie die Zeitung 신문 읽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른 식으로 do에 대해서 불규칙 동사표 lesen 외우셔야 돼요. 꼭 그거 외우시고 찾아다가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동일하죠?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hören. 자, ich höre Musik. 요거 hören 동사죠. 요거 발음 어려운데 오 umlaut죠. hören 발음 되게 어렵죠. hören. 자, 요 녀석을 가지고 ich höre Musik. 나는 음악을 들어요. 그럼 너는 음악 듣니? 당신은 음악 들으십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음악 듣는다. 요거 제대로 지우고 쓸게요. 도 그리고 hören 동사 어떻게 바뀌죠? 도 hörst죠. 이렇게 도 hörst. sie일 때 어떻게 써요? sie일 때는 hören이죠. sie hören 해놓고 Musik 그냥 음악 들어요. Musik. 자, 그러면 요거 의문문으로 바꿀 땐 요 앞에 두 개가 순서가 뒤집히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hörst du Musik 혹은 hören Sie Musik, hören Sie 여기 뒤에다가 Musik 해놓고 Fragezeichen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요거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자, du hörst Musik, Sie hören Musik 했으니까 hörst du Musik, hören Sie Musik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umlaut가 들어가는 동사 같은 경우는 다 규칙 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민 없이 hören을 가지고 est, ent, en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eine Katze ist zu Hause. 고양이가 집에 있어요. 자, 고양이가 집에 있습니까? 라고 그러죠. 어떻게 쓰면 돼요? Eine Katze ist zu Hause. 자, ist eine Katze, ist eine Katze
zu Hause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Ist eine Katze zu Hause?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ist에서 e는 문장 처음이라 대문자고 카츠의 카는 명사라 대문자고 house의 하도 첫 글자 명사가 명사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겁니다. 이거 대소문자 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eine ist eine Katze zu Hause까지 해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정문이겠네요. 자, 부정문 만들기 쉽죠? Ich lese 뭐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kein Buch. 저는 책 안 읽어요. 그냥 쉽죠? Ich lese kein Buch 하면 되겠죠. Ich höre 해놓고 자, 이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식 앞에 eine Musik이라고 없는데 왜 정답이 Ich höre keine Musik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keine Musik인가요? 자, 이거는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일단 부정관사는 뜻이 뭐예요? 부정관사. 왜 쓰는 거예요? 불특정한 어떤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때 생긴 게 아인, 뭐 아인의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자체 의미가 뭐냐면 영어의 어나 언하고 똑같이 어떤 하나든 어떤 하나 특정하게 뭘 집어가지고 반드시 그거가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찍으면 영어에 더겠죠. 그게 독일어는 대어야 됐을 때인데 그 정관사겠죠. 그런데 일단 어나 언 독일어에서 부정관사인 아인에 이런 게 붙는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명사란 얘기잖아요. 왜? 어나 언 하나라니까 어떤 특정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 붙잖아요. 근데 무직이라는 게 무직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못 쓴 겁니다. 정관사를 써서 이슈가 디무직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음악이 되는 거죠. 특정한 음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전반적으로 틀어요. 이슈가 무직하고 쓴 겁니다. 부정관사도 없이. 그런데 부정을 할 때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가 니시트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슈가 니시트 무직 해버리면 성립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명사를 부정할 때는 니시트가 단독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아이네가 있었던 것처럼 이슈어가 카이네 무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카이네 무직.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부정관사가 살아나느냐? 이슈어가 nicht die Musik 하고 비교해 볼게요. nicht die Musik.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바로 그 음악이 아니단 거잖아요. 바로 그 음악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어떤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Nicht die Musik, 그러니까 그 음악이 아니라 sondern 어떤 거, 어떤 다른 음악 하고 뒤에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Ich höre Musik 같은 경우는 관사가 없이 그냥 나는 음악을 들어, 음악을 즐겨 듣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이제 이런 표현에서 그냥 듣는다 했기 때문에 부정형도 그냥 Ich höre keine Musik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나 음악 안 들어. 뭐 어떤 뭘 정해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를 그냥 안 들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Ich höre Musik 그리고 부정문으로 Ich höre keine Musik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ine Katze ist zu Hause. 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자, 니시트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거든요. 자, eine Katze ist까지 그대로 둬볼게요. 자, eine Katze ist 해놓고 zu Hause죠. 그런데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nicht를 붙이면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바로 해서 nicht zu Hause로 해버리면 어떤 의미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긴 있어. eine Katze ist 뭔가 있어 있기는 근데 어디에 zu Hause 집에 있는 건 아닌 거죠. nicht니까. 집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자체는 있어. 그런데 nicht zu Hause 그러니까 뒤에다 사실 설명을 써줘야 돼요. 어디라고? sondern 하고 어디라고 써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im Keller 그 창고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nicht zu Hause 이래버리면 집에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을 뭘 쓸 수 있냐면 그 확장된 표현으로 er ist 그는 nicht zu Hause 이렇게 쓸 수 nicht zu Hause 예를 들면 전화가 오거나 뭐 누가 찾아 누굴 찾아 그 애를 찾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름 대봅시다. 뭐 예를 들면 뭐 박보검이라고 해봅시다. 뭐 er ist nicht zu Hause 전화가 왔어. 혹시 어머님 혹은 아버님 뭐 보검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없어. Er ist nicht zu Hause. 그는 있긴 있는데 왜
사인 동사가 이다잖아. 이다. 그는 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nicht zu Hause. 집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집 밖에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없는데 그거죠. 근데 아들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얘 집에 없어. 다른 데 가 있어. 그 얘기잖아요. Er ist nicht zu Hause. 그러니까 보검이 집에 없어. 그 얘기죠. Eine Katze ist nicht zu Hause. 똑같은 얘기죠. 고양이가 집에 없어. 어디 있어? 그러면 다른 데 어딘가 있겠죠. 뭐 집에 나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집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부정을 카츠에다 부정을 해버리면 nicht eine가 만나서 카이네죠. 그럼 keine Katze ist zu Hause죠. 자,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좀 의미가 달라요. 고양이가 없는 거야, 고양이가. No cats야, 말 그대로. 고양이가 없는 거야. 여기 위에서는 고양이가 있긴 있어. 어디에?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뿐이야. 집 밖에 어딘가 있겠 집이 없으니까. 집 말고 다른 데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밑에 아이네 카츠가 아니라 카이네 카츠 ist zu Hause 해버리면 집에, 장소는 집으로 고정돼야 돼요. 집은 집인데, 근데 집에 뭐가 없어요? 고양이가 없는 거야, 그냥. 고양이는 아예 없어, 그냥. 집에 없어요. 카이네 카츠 있어. 그 집에는 고양이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있냐 없냐. 그러니까 카이네 카츠가 그런 순간 뭐야?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된 거고 위에는 고양이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없느냐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트가 부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고양이가 집에 없어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eine Katze ist nicht zu Hause가 되는 것이고 고양이 자체가 그냥 그 집에는 없어. 그냥 keine Katze ist zu Hause가 되는 거고. 요 어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른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에서 혹시나 이해가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참고 삼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Ich bin glücklich이죠. 자, 요거 의문 만들 때 자, 나는 행복합니다. 너는 행복하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요거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 요거 자, 요거 동사원형 뭔가요? 요거 동사원형 뭐라 그랬죠? 사인 동사죠. 사인 동사. 그러니까 너 do일 때와 당신 쓰일 때 사인 동사 쓰죠. do일 때 do 기억하셔야 되는데 do일 때 어떻게 쓰죠? best고요. z 대문자 z 존칭일 때 어떻게 써요? sind죠. 얘는 완벽한 불규칙 동사라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행복하니? 의문문이니까 동사 먼저 나와서 bist du 하면 되겠죠. bist du glücklich? 너 행복하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 행복하니?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동사가 sind죠. 그러니까 sind Sie 이거 둘 다 대문자죠. 얘는 문장의 맨 앞이라 대문자고 얘는 존칭의 S가 대문자고 sind Sie glücklich?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Sind Sie glücklich? Bist du glücklich? Sind Sie glücklich?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요거 사인 동사 특히 여러분들 이거 완전 불규칙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이미 다 외우셨죠? 그럼요. 아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안 외우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자, this goes. 또 사인동사가 들어왔는데, 왜 ist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this는, 3인칭 단수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녀는 ist goes. 그녀는 크구나. 그녀는 키가 크구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당신은 이었으면 sie sind였겠죠. 그쵸? 이렇게. 그런데 ist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게 그녀를 뜻하는 er, sie, s의 그 s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삘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녀는 키가 큽니까? 그럼 뭐 어떻게 쓰면 돼요? ist sie 이때는 sie 소문자겠죠. 그녀니까 as, s니까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당신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인동사하고의 컨비네이션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때 차라리 sind sie 쓰든지 is she를 쓸 거면 밑에처럼 이렇게 제대로 쓰셔야 돼요. is she 그녀는 goes 키가 큽니까? 이렇게 자, S차트 그림 유형도 알려드렸죠? 밑에서 이렇게 그려드린다라는 거. 뭐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S차트를 그려서 Is she goes?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r sind müde. 자, müde. 이건 뭐죠? müde. 피곤하다는 거죠? müde. 피곤한 거죠. müde. müde. 자, 여러분들이 영어 할 때 이게 아마 가끔 나올 거예요. 이거. fatigue라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자, 깨끗이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게 써드리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fatigue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fatigue라고 읽는데 이거 fatigue라고 해요. fatigue 요거 참고로 아주 지쳐 피곤할 때 이런 표현 쓰는데 분들 생각이 나서 요거를 가끔 그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독일어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müde, müde 아주 그냥 나는 피곤해 그냥 müde 아우 피곤해. 자, 질문. Wir sind müde. 우리는 피곤해요. 그럼 질문 어떻게 하면 되죠? 너희들은 피곤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혹은 당신들은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너희들은 피곤하니? 라고 너희들. 자, 두에 대한 복수형 뭐죠? 두에 대한 복수형 너희들. 이여죠. 이여. 이렇게. 이여. 이여. 자, 이여일 때 자인동사 뭐랑 쓰죠? 자, sie, ihr, sie 그거 말고 wir, ihr, sie 쓸 때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뭐죠? ihr seid죠. ihr seid 이렇게 쓰죠. ihr seid죠. 기억하시죠? 저 혼자 지금 막 딴소리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평소문은 너희들은 피곤하다. 자, 이거 첫 글자 대문자로 쓴 이유는 문장 처음이라 대문자인 거예요, 순전히. Ihr seid müde. 너희들은 피곤해. 이렇게 써놓고 물어볼 때 그러면 요거 순서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써요? Seid ihr müde?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요거를 바꿀 때는 다시 요게 대문자가 되겠죠. 문장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해는 소문자로 돌아가야 돼요. Seid ihr müde? 너희들은 피곤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Seid ihr müd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Seid ihr müde?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부정문. 자, ich bin glücklich. 자,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not을 붙이면 되죠. nicht를. ich bin 나는 행복하지 않아. ich bin nicht glücklich 쓰면 되죠. ich bin nicht glücklich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ich bin nicht glücklich. 자, 그런데 참고로 nicht glücklich하고 동등한 값을 가지는 단어로 unglücklich가 있어요. unglücklich.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unglücklich. 자, 물론 unglücklich와 nicht glücklich의 어감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건 이제 차치해 두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부정형 쓰는 거. nicht glücklich, unglücklich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this groß 그녀는 큽니다. 그녀는 크지 않아요. 어떻게 쓰면 돼요? nicht groß 하면 돼요. nicht groß. this nicht groß. 혹은 반대로 뭘 쓸 수 있어요? this klein 그냥 작아요. 걔는.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작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this kle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r sind müde. 우리 어때요? 피곤해요. Wir sind nicht müde. 우리 뭐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Wir sind nicht müde. 이렇게 병용사를 부정하는 건 그냥 nicht만 앞에 붙이면 되더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un을 붙인다는 다른 식의 어두가 붙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의문문 또 만들어 볼게요. Ich frage dich죠. 자, fragen 우리말로 누구누구에게 묻다인 것 같지만 항상 아쿠사티브로 쓴다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제가 한 5,0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질문을 한다. 자, 의문문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하니? 하면 돼. 너는 나에게. 너는. 자, fragen 동사 어떻게 쓰죠? du 너는 나에 자, fragst죠. 그리고 나에게 아하 미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쓰는 순간 진짜 화낼지도 몰라요.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프랑인 동사 항상 뭐랑 다닌다고요? 아쿠사티브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du fragst mich가 돼야 됩니다. 요거 du fragst mich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문문으로 다시 바꾸면 요거 프랑인 동사가 맨 앞으로 나오니까 요거 대문자로 써서 fragst du 그 다음에 mich겠죠. fragst du mich? 너 나한테 뭐 물어보니? Ich frage dich였죠. 그러니까 fragst du mich가 되겠죠. 이렇게 나는 너에게 질문해. 그럼 너는 나에게 질문하니?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sie hilft ihm이죠. sie hilft ihm. hilft를 보는 순간 이 동사 원형을 느끼셔야 되는데 뭘까요? 이게 바로 helfen 동사입니다. helfen 동사. helfen 동사는 불규칙 동사예요. 자, 봅시다. Sie hilft. hilft인 걸 보니까 앞에 있는 sie가 당신 혹은 어떤 존칭의 그런 거라든가 복수형이 아니라 그녀구나, 그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녀는 그를 돕습니다. 왜 을룰인데 이임 다티프인가요? 우리말로 해석에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동사의 성격에 따라 가는 거라 그랬어요. 독일어 동사 helfen 동사의 성격상 얘는 이 뒤에 반드시 다티프랑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Sie hilft ihm. 그녀는 그를 돕습니다. 우리말로 할 때 그를이 되겠죠. 그를 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그녀는 그를 돕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녀는 그를 돕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앞으로 빼서 hilft sie, 요거 sie는 소문자겠죠. 여성이니까. hilft sie ihm 하면 그리고 fragezeichen. 그럼 뭐예요? 그녀는 그를 돕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을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1인칭 it일 때 혹은 2인칭 do일 때 이런 것들은 혹은 존칭 this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it가 do가 되고 do가 it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3인칭에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 남의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녀는 그를 돕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를 돕니? 라고 물어볼 때는 써놓은 것처럼 아까 hilft sie ihm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뒤에 fragezeichen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Wir geben ihr ein Heft죠. 아하, 아쿠사티브, 다티브가 둘 다 있는 케이스구나. 다티브, 아쿠사티브죠. 자, wir geben ihr ein Heft. 우리는 그녀에게죠. 그녀에게. Sie, ihr, sie. 이제 이게 보고서 바로바로 느껴져야 되는데 sie, ihr, sie. Wir geben ihr ein Heft. 노트 한 권을 줍니다. 요거는 아쿠사티브가 확실하죠? 아쿠사티브. 왜? 나티브라면 I nem 해야 됐을 텐데. 혹은 I know 하든가 최소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얘는 ein heft죠. 얘는 중성명사의 아쿠사티브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어는 당연히 나티브가 되면서 sie, sie 그녀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wir geben ihr ein 우리는 그녀에게 책 노트 한 권을 줍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그녀에게 노트 한 권 주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랬으니까 너희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너희는 do에 대한 복수형 뭐죠? 너희들, 너 말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어죠, 이어. 자, 그럼 이어일 때 geben 동사가 어떻게 변할까요? geben 동사에는 geben 동사는 자, 이 할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요렇게 en 떼고 나서 요거 떼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그냥 t만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gibt죠. gift. 이해되시나요? geben 동사. 자, geben 동사 봅시다. geben 동사는 자, it일 때 어떻게 썼어? it give 그냥 썼죠. do일 때 어떻게 썼어? do gibst예요. do gibst. er, sie, s인데 편의상 er만 쓸게. er, sie, es. 그 다음에 gibt. 그 다음에 wir geben. 이어일 때 gibt. 그리고 대문자 sie 존칭과 소문자 sie 복수형일 땐 그냥 geb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e, st, t, en, t, en인데 중간에 gibt와 gibt로 변한다는 거. 요게 조금 예외사항이죠. geben 동사는 ich gebe, du gibst, er, sie, es gibt, wir geben, ihr gebt, sie geben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요거 기록 꼭 해주셔야 돼요. 일시정지 하시고 요거 기록 꼭 하셔야 됩니다. geben도 불규칙 동사 이거 지울 겁니다. 지금 정지하고 기록하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할 때 get라는 거 확인을 했죠.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동사 변화를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다 있죠. 이렇게. 이 할 때 get예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겠네요. 자, 문장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돼요? get 써놓고 get 이어 너희들은 그 다음에 그녀에게 ein Heft 이렇게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물음표.
이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자,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Gebt ihr ein Heft? 이어가 두 개 나오는데 똑같은 거 두 개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녀를 나타내는 the에서 온 거고 앞에 있는 이어는 do에 대한 복수형 너희들의 의미에서 이어잖아요. 생긴 게 똑같아 보여도 둘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왔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Gebt ihr ein Heft? 이렇게 너희들은 준다, 주니, 이제 물음표니까 주니 무엇을? 그녀에게 ein Heft, 노트한 거는 주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Gebt ihr ein Hef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시만요. 하나 더 있죠? 부정문? 그쵸. 예. 죄송해요. 끝낼 뻔했네. 자, 여기서도 이제 어렵지 않겠죠? Ich frage. 자, 요거 ich frage 해놓고 nicht dich를 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nicht dich.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라는 거죠. Ich frage nicht dich. 자,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nicht를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nicht dich 하면 뭐야? 너를 부정하는, 너를 dich를 부정하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sondern 이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sondern 누구 하고 대상이 나오겠죠? 이때도 당연히 accusative 해야 됩니다. 왜? fragen accusative, fragen accusative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sondern하고 딴 사람 중에 누군가 나오겠죠?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동사 자체를 부정할 때는 문장에 맨 뒤에 보낸다 그랬죠. nicht를. 그래서 ich frage dich 해놓고 nicht 하면 뭐예요? ich frage dich nicht. 묻는 거야. 그냥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동사를 부정한다는 게 그 문장을 부정하는 거니까. ich frage dich nicht. 나 너한테 안 물어. 너한테 안 묻고 딴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질문 자체 그냥 하고 난 질문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ch frage nicht dich 하면 질문을 하긴 해. 근데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고 ich frage dich nicht 나 너한테 질문 안 할 거야. 그게 꼭 너라서가 아니라 그냥 질문 자체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sie hilft nicht ihm 하면 뭐예요? 그를 돕는 건 아니고 돕긴 도와. 한 사람 누군가를 돕나 봐. 이런 게 있는 거고 sie hilft ihm nicht 그러니까 그를 돕지 않는다. 그냥 돕는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nicht im을 하든지 아니면 맨 끝에 가서 im 해놓고 nicht를 붙여서 문장 전체를 부정하든지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자, 그 맨 밑에 문장 요번에 거는 위에 게임은 우리가 주긴 줘요. 근데 nicht 이었을 수도 있어요. nicht 이야. 그녀에게 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 nicht 이하면 뭔가 또 설명이 나와야 될 거고 또는 이어를 그대로 두고서 nicht ein Heft에서 kein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kein Heft는 뭐예요? 노트를 주는 건 아니야. 그럼 다른 거 뭔지 설명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주는 게 아니든 이건 노트를 주긴 주는데 그녀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밑에는 뭐야? 주는 대상이 그녀이긴 하는데 노트를 주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다른 걸 주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거 앞에다가 니시트를 붙임으로써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냥 그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Wir geben ihr ein Heft 해놓고 맨 끝에가 nicht. 그녀한테 노트를 그냥 안 줘. 그런 거죠. 나는 주는 거, 그 게임이라는 행동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맛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을 하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문제풀이를 좀 더 해보고 그리고 20강 그 다음 시간에 가가지고는 총정리를 한번 싹 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응원 댓글 많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